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각형 분류하기입니다. 자, 분류하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고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익숙한데요. 사각형을 분류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각형들의 포함관계도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이름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나오지만 앞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또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두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참 좋겠죠. 자, 분류하기, 사각형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류하기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뭐 두 집합으로 분류하고 싶다. 분류 기준은 뭐 예를 들어 성별이다. 그러면 여자, 남자가 있겠고 저는 여자에 속하겠죠. 자,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다 정리를 하고 혈액형으로 분류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A형, AB형, O형, 뭐 B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O형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데 속하기도 하고 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사각형 분류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도형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으로 둘러싸였다라고 했을 때 변하고 변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변의 길이가 어떤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사각형들을 분류하고 그 분류의 결과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각형의 포함 관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사각형을 분류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개념 설명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형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 공통점 무엇일까요? 네, 맞췄습니다. 사각형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4개의 선분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이렇게 안과 밖이 있지만 둘러싸이지 않았을 때는 안팎에 구별이 없다거나 안과 밖이 뭐 2개 이상이 된다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나 안하고 밖하고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단일 폐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둘러싸이는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것들 중에서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 전체는 어떤 집합이 되냐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 남자로 분류하듯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물론 길이라든가 뭐 각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평행관계. 무엇의? 두 변의 평행관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행관계로 분류하기. 자, 지금 변이 4개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행인 변이 있는 것과 평행인 변이 없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 자, 평행을 어떻게 구하고 평행의 선이 무엇인지 뭐 평행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치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의 이 선분을 봤는데요. 이 변이죠. 이제 이 변을 봤는데 이 변하고 평행인 걸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쫙 내려봤는데 평행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알아볼까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삼각자를 대고 알아보는데 이제 투명 삼각자가 있다고 치고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두 변도 서로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이 변과 평행한 변은 없는 거고 이 변하고 평행한 걸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네요. 자,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변과 평행한 거 이렇게 봤는데 평행한 게 없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평행인 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을 한번 넘어와 볼까요? 두 번째 사각형을 딱 봤는데, 자, 이 변을 봤어요. 이 변하고 평행인 걸 봤더니, 있네요. 자, 평행인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자, 이 선하고, 이것은 도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데, 자, 두 변이 지금
평행했어요. 그럼 평행인 변이 한 쌍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있습니다. 자, 찾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형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변하고 평행인 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 이변과 지금 이변이 평행입니다. 아, 평행인 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찾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봤더니 자, 이변하고 평행인 게 한번 있나 볼까요? 자, 평행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과 이변이 평행이다. 평행인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변하고 평행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 여기도 평행이네요. 자, 평행인 두 변이 있다는 거죠. 자, 평행인 변이 두 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이도형도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쫙 내려보니까 여기 평행이네요. 그래서 이변하고 이변이 평행인 걸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도형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평행인 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도형은 그냥 사각형이 되는 거고 평행인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도형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름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평행인 서로 평행인 변이 한 쌍 있을 때 한 쌍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쌍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인 그러니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인 그렇습니다. 자, 마주보는 평행인 변이 한 쌍인 거 그러니까 한 쌍인 거기 때문에 두 쌍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쌍인 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그러면 이 도형들은 모두 사다리꼴이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다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이 도형도 사다리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도형도 사다리꼴이고 이 도형도 사다리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도형은 사다리꼴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다리꼴 한 쌍의 변이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인 그런 도형 사다리꼴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한 쌍뿐만이 아니라 그 두 쌍이 평행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변하고 이 변만 평행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 변이 평행인데요. 자, 이 변하고 이 변은 평행이 아니네요. 이쪽으로 갔더니 평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행인 쌍이 한 쌍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옆을 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한 쌍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니까 이 변하고 이 변이 어떻죠? 네, 또 평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평행인 쌍이 두 쌍이 되겠습니다. 자, 그 여기에서도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두 쌍이 되는 거 찾았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변하고 이 변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평행인 쌍이 또 두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서도 이쪽도 서로 마주보는데 그 마주보는 것이 또 평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평행인 쌍이 자, 가로, 세로에서 두 쌍이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쌍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아까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는 거니까 이 도형들에도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도형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평행인 변이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세 쌍도 있느냐? 그렇진 않죠. 지금 사각형은 변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쌍, 두 쌍 하면 최대 두 쌍까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평행인 변이 두 쌍인 거 지금 우리가 찾았는데 자, 이 평행인 변이 두 쌍인 것들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까 여기다 붙일 수가 없고 자, 여기에서 한 쌍, 두 쌍이 나왔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쌍, 두 쌍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 자, 그 다음에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들을 골라보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분류를 했냐면 평행인 쌍이 있느냐로 먼저 분류를 했고 있는 경우에는 한 쌍이 있느냐 또 두 쌍이 있느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 관계로 분류하는 것을 마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평행 관계 말고 한번 변의 길이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요? 자, 변의 길이. 자, 두 번째. 변의 길인데 이때는 변 중에서 4개의 변 중에서 2개는 같고 뭐 다른 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 3개는 같고 또 다른 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4변이 모두 같으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변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자, 4변의 길이가, 자, 이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자, 시각적인 것을 매우 추구하는 하우메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자, 모두 같을 때, 특별히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겠죠.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마름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식물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본따 갖고 마름모라고 하는 건데요. 4변의 길이가 같다. 예,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4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앞에 했었던 거 잠깐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형을 빼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엇이었었냐면 한 쌍의 변이 평행인 그런 도형들로 알아봤잖아요. 그때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름이 사다리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들은 모두 사다리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것,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경우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그냥 사각형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 도형은 사다리꼴, 사각형이면서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기도 하고 사다리꼴이기도 하고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이렇게 잘생긴 사각형들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 돼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붙이고 계속 그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평행사변형이었고 지금 우리가 또 알아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평행 관계가 아니라 4변의 길이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을 때는 마름모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의 길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건 4변의 길이가 같지 않죠. 여기서 4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도형을 보니까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재어보았을 때 서로 같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도형을 보니까 4변의 길이를 다 재어보았더니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네, 마름모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자, 이 도형을 보니까 가로 세로가 뭐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서 보면 이 도형은 지금 4변의 길이 우리가 재어보았을 때 길이를 잴 때는 자로 잴 수도 있지만 콤파스로 잴 수도 있습니다. 콤파스로 재게 되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4개로 변을 재어보았더니 모두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특해서 이것을 마름모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생긴 게 기특한 거냐 뭐 이렇게 또 반항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이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골라 보았는데요. 자, 이 도형들은 이름을 또 붙였죠. 우리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이거는 마름모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도형은 사각형이면서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인 거고 이 도형은 사각형이면서 사다리꼴이면서 평행사변형이면서 마름모라고도 불린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마름모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마름모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변을 했으니까 또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 각을 안 했네. 그래서 이번에 각을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분류 기준이 내각의 크기. 자, 내각의 크기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각의 크기 중에서 뭐 세 개는 갖고 하나는 안 갖고 뭐 그럴 수는 없죠. 사각형에서는. 어쨌든 같은 각이 있고 다른 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는 너무 멋지잖아요. 자, 모양이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직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제 그런 그룹은 직사각형이라고 붙이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직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각자를 대어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도형은 직각이 없네요. 자, 직각이 아닌 거고, 내각이 직각은 아닌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니까 이변을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서 이 각이 직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각도 직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마름모도 봤는데 여기서 직각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 직각을 찾았습니다. 직각 하나, 둘, 셋, 넷. 직각이 4개나 들어있는 아주 멋진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을 한번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제 직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각을 몇 개를 찾을 수가 있냐면 4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어보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어보고 직각인 것을 확인하고 직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직사각형의 직각이 몇 개? 4개. 별이 5개가 아니라 직각이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각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아까 요만큼이 마름모였었는데 지금 직사각형은 요 바깥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직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각형 내변으로 둘러싸여 있느냐, 그 다음에 한 쌍에 마주보는 병이 평행하느냐, 그 다음에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느냐,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것이 두 쌍 있느냐라고 해서 평행사변형 이름 붙였고요. 네 변, 이번엔 변의 길이가 모두 같느냐, 아니면은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느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이 도형은 아주 별이 많아요. 사다리꼴이기도 하고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 마름모이기도 하고 직사각형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봤더니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데, 그러면 각만 같거나 뭐 변의 길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네요. 자, 그럼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그 도형의 이름은 특별히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2번하고 3번의 이제 결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내 각의 크기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자, 모두 같을 때, 무엇이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각의 크기도 같고 이제 변의 길이도 같고 그래서 정사각형이다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온 이런 모양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어떤 색깔로 쓸까요? 예쁜 걸로 썼으면 좋겠는데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정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의 도형만 갖다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냐, 뭐 각이냐, 평행 관계냐, 그런 걸 가지고 사각형을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류하느냐, 또 그 분류 관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사각형의 이름이 되고, 이런 관계는 한마디로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포함 관계까지 하고 이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이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다리꼴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냥 평행사변형인 것도 있고 마름모, 내변의 길이가 같아서 마름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다 평행사변형에 속하는데 이 평행사변형은 굉장히 그 커다란 굉장히 특징적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도형을 보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우리가 수직관계하고 평행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 이 변하고 지금 이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자, 이렇게 평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 변은 이제 지나가는 한 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저 그릴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의 길이 마주보는 쌍이 서로 평행하다. 그래서 평행 관계로만 알았는데 그것을 한번 변의 길이와 각의 관계까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평행인 두 변이 있었고 한 직선하고 만났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여기에 각이 있으면 이 각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의각이잖아요. 이 동의각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평행선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각이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각하고 마주 보는데요. 자, 이렇게 둘이 평행하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빨간 두 평행선하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각하고 동의각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이 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거하고 동의각은 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하고 또 어떤 관계의 각이 있냐면 막곡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각들이 모두 같은 크기를 갖는 그런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들을 다 제외하고 사각형 안에 있는 두 각을 봤을 때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자, 자막 여기 나갑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에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런 성질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럼 이번에 한번 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은지는 이제 재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이 도형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한번 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평행사변형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평행사변형 이렇게 두고 그다음 여기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이걸 잘랐을 때 삼각형이 됐었잖아요. 잘라서 이걸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이거하고 나란히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맞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원래 그려졌던 거랑 보면 좋은데 따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봤더니 어때요? 이게 서로 딱 맞았죠?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딱 겹쳐졌을 때 이제 서로 대응하는 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부분이 있었을 때 여기에 요 길이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왔을 때 같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도 서로 어떻습니까?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두 변이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마주보고 있었네요. 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떻습니까? 네,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같겠습니다. 의심 나면은 이렇게 대어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이쪽도 맞잖아요. 자, 맞으니까 이쪽도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네 변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평행사변형에서 네 변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최소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두 쌍인가 동시에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뭐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개념 설명하기를 통해서 사각형을 분류했고요. 여러 가지 특징, 그다음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이들하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아이들하고의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인데, 자, 아이하고 할 때, 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각형 분류하기니까, 네, 제목도 사각형 분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분류하기의 목적, 왜 그럴까요? 자, 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분류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 분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목적을 갖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도형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셋이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 그룹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아니, 해봐. 같이 해봐. 같이 하는 거야. 우선은 의논하면서 하는 거야. 네모나고. 야, 우리 이걸 세 개로요? 아니, 세 개로 해도 되고. 야, 뭐 우리 두 개로 해도 직각하고 직각이 있는 거하고 직각이 없는 거 하는 거 같아. 그게 뭐야? 이건 직각이라는 거는 90도. 이거 맞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없고. 이거 있어. 이거 있는 거. 이거 있나? 그것도 있고. 나 이거 없고, 있고, 있고. 이거는 뭐라고? 있고.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해봐. 직각이 있는 거랑 직각이 없는 거. 직각이 얘는 없는 거야? 직각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대략 왜냐면요,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이렇게 여기다 내려놓고 얘기해봐. 어디가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 들어갔어. 이거 잘못 들어간 거야? 네. 어떻게 알았어? 이게요. 이것도 잘못 들어갔죠. 얘는 맞아. 왜? 봐보세요. 여기가 직각인데요. 여기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아, 이거 정사각형이에요? 네. 정사각형은요. 여기 변도 다 똑같고, 그리고 내 변의 길이가 똑같고, 그리고 내 직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우선 직각을 이렇게 대보면요. 직각이 되잖아. 아, 얘는 직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은 이것도 직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직각 말고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 이거를? 평행? 그러니까 그 사다리꼴하고 사다리꼴이 아니고 사다리 거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아니잖아. 이런 것처럼요. 여기가 평행 사이인 것을 사다. 그러면 평행인 두 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걸로 할까? 네. 자, 그러면 있는 건 어디가 되고 없는 건 어디가 있는 될까요? 거 여기, 있는 거. 근데 평행인 거 어떻게 구분해? 그래, 평행인 거 어떻게 구분하지? 손으로 못 해다. 그러니까 이런 정사각형은 서로 평행이잖아요. 근데 길이가 다르잖아. 해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선을 가지고 이 선하고 평행한지 볼까? 두 개를? 네. 그러면 얘가 아니지. 잠깐만. 이렇게 하려면은 삼각존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래야 이걸 타고 얘가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근데 해봤더니 어때요? 다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만났어? 아니요. 그럼 얘는 아니겠다. 네,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내용 활동 순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한테 도형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분류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분류하기인데 이때 이 교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분류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공통점으로 분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이가
아이 중에서 이제 학생 A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나는 직각으로 분류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분류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분류한 거를 보고 나서 이제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각인 것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으로 분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공통점을 직각이라고 봤으니까 분류 관점은 직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직각인지 알았지? 라고 했을 때는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어보면서 그런 분류 활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직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활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직각으로 분류를 했으니까 같은 대상을 가지고, 대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없니? 그랬었어요. 자, 다르게 분류하는 거는 어떨까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 이제 A라고 하는 학생이 평행으로 분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관계로 분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분류를 했는데, 이때 또 물어봤죠, 교사가. 이것이 평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는 직각할 때는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되어 보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는 우리가 삼각자를 가지고 이제 그 평행,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평행 관계 찾아보는 거.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은 삼각자를 대어보는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도형을 가지고 분류 관점을 갖고 분류하기, 그다음 그때 어떤 근거를 찾는 거, 그때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모눈으로 그려져 있거나 모눈 위에 도형이 그려져 있으면 직각 찾기가 참 쉬운데, 학교 시험 문제나 문제집에 보면 바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직각을 찾으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제일 자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험지 끝에를 이렇게 찢어서, 종이니까 직각이잖아요. 근데 대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직사각형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한 거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확인했으니까 근거를 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낼 때는 지금 조금 모눈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를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문제를 살펴볼까요?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기억,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니은, 마름모는 사다리꼴입니다. 디귿, 마름모는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물론 초등학교 문제지만 중학교 아이들도 매우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주어져 있는 도형을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런 걸 참 잘해요. 그 다음에 할 게 엇갈리는 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도를 구하라,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이렇게 말로 나와 있는 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왜 어려워하고 모를까요? 자, 오답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기억, 직사각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석할 때 여기에서 우리말인 무엇이 나왔냐면 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어린이가 이 은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3이다. 그럼 x하고 3하고 같은 거잖아요. 우리말 은이 들어가고 x는 3이다. 그런 것처럼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퀄로 보고 그것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아닌데 이러면서 답을 기억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린이의 그 문제점이라고 보면 뭡니까? 은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이 우리가 원하는 이 수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거는 기억에서 그렇다는 거였었죠. 자, 오답 유형 1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답 유형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이가 포함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포함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 말 자체가 다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가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어느 경우에는 기분 좋으면 맞고, 날씨가 좋으면 맞고, 날씨가 흐리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풀게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은이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과 포함관계가 되겠습니다. 포함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인다라고 보고요. 그럼 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은,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한번 은을 찾아볼까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마름모는 사다리꼴입니다. 마름모는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은 또는 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면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이다. 자,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은이라고 했을 때, 은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가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다는 건 아니죠. 동물이 모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거는 이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렇게 생명체가 있었는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면 동물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물이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동물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합쳐서 뭐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물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자, 거기에서 또 보면 생명체는 또 동물과 식물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사람하고 동물만 봤을 때는 사람이 동물 안에 속합니다. 그럼 사람이면 동물이다. 사람보다 더 큰 집합이 동물인데 사람이면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은 다 동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포함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사각형이었었죠. 사각형보다 더 큰 집합이 있습니다. 다각형, 그 다음에 평면도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딱 잘라서 본다면 사각형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다리꼴이 있었죠.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었고,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고, 그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 두 쌍의 변이 평행하려면 평행사변형이어야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다리꼴 중에서 고른 것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까지는 우리가 평행관계로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로 알아봤을 때 어떤 그룹이 생기냐면 마름모가 생기죠. 마름모는 뭐예요? 네 변이 모두 같은 거죠. 마름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이 아니라 각으로 봤을 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그것은 직사각형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길이도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사각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것이 정사각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만 알게 되고 이 그림을 잘 해석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자, 첫 번째 기억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하고 평행사변형이 바깥쪽에 있네요. 자, 이거는 맞습니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도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면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름모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다리꼴 안에 마름모 들어있죠. 자, 사다리꼴 안에 마름모가 들어있습니다.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이전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했고 그 이전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되고요. 자, 세 번째를 보니까 마름모는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을 보니까 마름모가 완전히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직사각형이 마름모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름모는 내각이 직각인 것도 있죠. 어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만 갖고 내각이 직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름모가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틀렸죠.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 정답 사각형 사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아이들이 틀리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포함관계만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뭐뭇은 이라고 하는 은의 해석을 뭐뭇 이면으로 하지 못해서
이걸 포함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쫙 살펴볼까요? 핵심 개념 설명하기.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고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평행사변형에는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있는데 마름모와 직사각형이 겹쳐지는 것이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런 것은 세 가지 관점, 평행관계, 내변의 길이, 내각의 크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었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앞에서 알아본 사각형 분류하기를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름을 아는 것 못지않게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알려면 분류 관점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우메스에서는 왜 이렇게 계산 문제나 그런 거 별로 안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았을 때 연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마련을 했고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수업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 그 이외에 아이가 계산을 잘 모른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으니까 문제집을 풀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사각형 분류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